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한번 같이 보죠. 부품으로 다 뜯어서 쓰실 분들, 제작해서 뭔가 만드실 분들 부품으로 다 뜯어서 공급 가능합니다. 부속으로 다 뜯어서 하고 전동 킥보드를 뜯어서 부속으로 모터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 대우 프레임 다 뜯어서 라이트까지 다 뜯어서 쓰실 분들 한테 좋고요. 뭐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일단은 사설 부품으로 뭐다 굴러만 가게 고쳐 갖고 쓰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갖고 가서 해가지고 좌 뜯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가격은 4,880위안에다가 7,880위안, 그 다음에 6,180위안 이렇게 돼 있는데 11인치입니다. 11인치면 30cm 바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54 곱하기 54 곱하기 그 다음에 몇이죠? 11인치 하게 되면 바퀴 지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11인치니까 30cm 정도 지름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반 바디 자체는 일단 기본 바디입니다. 기본 바디에다가 일단은 도립식 쇼바 두 개, 기본 쇼바 두 개 넣어놓고요. 11인치에는 이런 쇼바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제일 부품 따기 좋아요. 그래서 부품 따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 캘리퍼 이쪽에는 스쿠터용 유압 캘리퍼가 들어갔고요. 좀 저가발이 전동 스쿠터 유압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고가 캘리퍼 같은 경우는 캘리퍼 하나 30에서 5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그냥 한 3, 4만 원짜리, 1, 2만 원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이제 유압 브레이크 일반 기본용으로 부품 따기 좋은 걸로 들어갔네요. 다음 라이트도 부품 따기 좋습니다. 이거 그죠? 중국 거에 부품 많습니다. 이걸로 도립식도 부품 많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면 일단 기본 쇼바에다가 일단은 어 여기 쇠로 이렇게 이제 디자인 펌프질 해놨습니다. 디자인 펌프질, 펌프질을 해놨는데 보통 이렇게 일반 기본 바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데코레이션 달아놓은 거죠. 데코레이션 플레이트 달아놔가지고 펌프질하고 요 라이트 렉산 발판 넣어가지고 펌프질을 해놨습니다. 이제 힐링을 위해서 조금 라이트나 앞쪽에 이제 조금 웅장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쇠판떼기 발라놓고 LED 좀 렉산 발판 같은 거 발라놔서 너 힐링 좀 해라. 보고 외관 봤을 때 좀 간지 뽀대 좀 나게 살짝 올려줄게. 너무 앙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발라놓은 겁니다. 돈이 싹싹 올라갑니다.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 일단 기본 바디에다가 쇠판뜨기질 해놓고 렉산 발판질, LED 발판질 딱 해놨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간지나구나, 조금 더 이쁘구나, 조금 더 까리하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11인치 바퀴이기 때문에 11인치 모두 다 앞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판력은 모두 다 등판력은 올라갑니다. 초심자 입장으로서 얘기 드리면 의자 있어서 좋고요. 11인치 모다 이 정도 들어가 있으면 고사양입니다. 고사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프레임은 이제 중국산 기본 바디인데 키보드가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오잖아요. 기본 바디인데 부러질 수도 있지만 사설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쓰게 되면 한번 당겼을 때 쫙 당기고 그다음 평소 때 계속 당기면서 미친 듯이 타면 이제 뒤진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당길 때 싹 한 60km 차 당기고 50km 당기고 차를 좀 피해 갔다. 정체 교통정지에서 내가 밀려났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사부작 한 1, 20km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돼요. 무거워서 승용 차에는 안 들어가고요. 잘 박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잘 안 들어가고 RV 차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요. 휴대나 수납성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럽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닐 생각은 아예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센치는 130cm, 100 일단 110cm 넘어가면 차에 넣기가 좀 박아 넣기가 좀 힘듭니다. 13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게 되면 할리 유압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갔죠. 일반적으로 요거는 일단 킥보드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갔고 바퀴 이런 의자들은 뭐 그냥 나올 때 같이 달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지 않으면 없습니다. 일단 바디 자체는 기본 바디입니다. 기본 바디라서 일단 흔해서 장점은 흔해서 부품이 많고 단점은 어 본래 오래 쓰면 막 깨질 수가 있다. 근데 얘들도 이제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러지게 그렇게 세팅하고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핸들은 접히지 않는 구고요. 자전거 핸들을 갖고 와서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굴곡진 거. 그다음에 캘리퍼 kit박스 하나 넣어놓고 방향 지시도 넣어놓고 LED 똥불 이런 거 들어있으면 이쁩니다. 간지 납니다만 돈을 한 500위안, 300위안 정도 더 줘야 되겠죠. 판때기 발라놔서 앞쪽에도 불이 좀 나오게 이렇게 해놔서 일반인들이 여자분들이나 일반 뭐 아줌마들 동네 아저씨들이 봤을 때는 모릅니다. 그냥 키보드인데 이거 보이는구나 불이 나는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쇳바떼기 없애고 렉산 발판 없으면 이제 기본 바디로 되면서 가격이 조금 내려오는 거죠. TF100이 들어갔네요. 이 계기판은 엄청 많거든요. 완전히 흔한 계기판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도 다마오 건데 나이슬란드 거 너무 좋습니다. 부품 많습니다. 킥박스 뭐 시중에 5,000원이면 사니까 그런 거 고무 레버 10,000원이면 사니까 부품 따기도 좋고요. 일단 사양표를 보게 되면 10인치 짜리가 있고 10인치는 바퀴가 25cm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이 사양표를 여기다 갖다 박아놔. 이 지금 10인치야? 10인치 인공 타이어 투브리스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부모 스펫이 들어갔답니다. 부모 스펫 이건 좀 10인치라고 사양표를 11인치로 나왔는데 11인치입니다. 사양표를 엄한 걸 잘못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11인치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11인치 요거 기준으로 볼게요. 요 기준을 11인치 2000W, 2000W, 4000W고요. 그 다음에 85km 정도 달릴 수 있다. 속도가. 그 다음에 20A이기 때문에 사양표 없냐? 20A이기 때문에 20A일 때 한 40km 정도 갈 수 있다. 30km 정도, 40km 정도 갈 수 있다는데 50에서 70km 간다고 2배 뛰게 해놨죠. 뭐 천천히 에코드로 맥스치로 얘기할게요. 30% 무조건 절감시킵시오. 50에서 70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 브레이크 들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50km, 70km 못 갑니다. 한 30km 갑니다. 2000W짜리 모터 2개 들어 있는 것 같고 4000W, 4000W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85km까지 속도가 나온다는데 60k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0km나 한 50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잘 나오면 한 80 나오면 땡큐고요.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이런 잡바리 뭐 부품들에 현혹되면 안 되고 이런 사은품들은 별로 현혹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괜찮습니다. 고립식 쇼바 있고 기본 바디로서 기본적인 바디를 써가지고 키보드를 만들고 중국 애들은 대부분 이 기본 바디 11인치를 써서 위에다가 꾸미기 나름에다가 안에 부품 알갱이 집어넣기 나름으로 업체에 돈이 왔다 갔다 가면서 틀려지는 겁니다. 이 정도 쓰면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품을 또 보자고요. 제품을 부품을 저는 또 부품으로 보이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조금 10인치죠. 10인치는 또 좋게 얘기해야 되잖아. 좋게 얘기할게요. 10인치는 25cm 바퀴로서 차에 승용차에 들어갑니다. 트렁크에. 그래서 들만합니다. 또 핸들링 할 만하고요. 그렇게 크지도 그렇게 작지도 않기 때문에 무난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하기는 보편적이다. 평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프레임 바디도 초고급 바디는 아니고 뭐 일반 기본 바디로 만들어져 있고요. 중국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부서지면 골로 가는 거고 안 부서지면 생유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뭐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언덕은 올라가는 거는 포기하셔야 되고 앞쪽에 바퀴가 있어서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핸들링 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4층 3층까지 두고 갈 건 아닌데 잠깐 들었다 놨다 할 거 정도는 차에 올렸다 실었다 놨다 할 때는 괜찮다. 평지 위주로 많이 다녔을 때는 괜찮고 살짝 몸무게 80kg 이하 정도이신 분들은 생활 언덕까지는 다 치고 가능하다. 몸무게 80kg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언덕에서 답답해 할 수가 있다. 48V 1200W 모터를 장착을 했군요. 일반보다 조금 더 높은 모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일반 모터보다 텐션이 살짝 좋지만 이걸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출퇴근할 때 사부작 평지길이 많고 가성비로 쓰고 싶을 때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트 이런 쇼바들 시중에 많습니다. 바퀴 튜브 많습니다. 휠 많습니다. 라이트 많습니다. 폴딩부가 많습니다. 이런 거. 또 기본 바디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부품 따기는 좋고요. 뒤에 또 얘는 브레이크에다가 힘을 좀 더 줬네요. 일반 저가 아니죠. 고가는 한 30만 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기본 유압 브레이크 자리가 아니고 스쿠터 거를 가지고 와가 조금 더 강하게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제동을 조금 더 물려놨고요.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장점은 또 부품 따기가 좋다. 얘들은 라이트 있어서 괜찮다. 그 정도 보면 되고 중국산 배터리 들어있다. PICC 뭐 중국산 배터리 들어있다.
라고 중구상 컨트롤러 들어있는데 얘가 아까 군모 스페이스인가 이래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지가 이제 승용차에 잘 박히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 얘들 또 가격 대비 상향이 있어요. 배터리 많이 넣으면 58 넣으면 100km까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70, 50km, 60km 가시는 분들 제가 110km까지는 이거 타고 갈 그 사양이 아닙니다. 이게는 중국에서나 이렇게 하고 이거 가다가 110km 째면요 컨트롤러가 먼저 녹아요. 그러니까 충전을 진짜 내가 귀찮아서 자주 안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배터리를 타고 오래 멀리 가고 싶어도 뭐 도시와 도시를 키보드 타고 넘어다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넘어다니기 전에 이 배터리가 소진되기 전에 뭐 컨트롤러 뜨거워져서 놓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48V 17A짜리 그러니까 한 20에서 30km 정도 주행 가능한 제품을 사서 내가 출퇴근용으로 조금 평지 위주 길로 해서 조금 쇼바도 좀 있고 의자도 좀 있고 이런 가성비에 의해서 그냥 무난하게 타고 싶고 차에도 좀 넣고 싶고 조금 들 때도 허리 좀 덜 아프고 싶고 좀 들만하고 이럴 때 사시면 되고 내 몸무게가 80이하라서 생활 언덕 정도로 조금 불편해도 좀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48V 배터리라서 배터리 교체할 때 좀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가 일주일 정도 타는데 내가 주행거리가 좀 멀다. 120km 간다는데 구라고요. 한 32A면 한 40km나 50km, 60km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70km나 잘 째면 48, 32A짜리 배터리를 넣어서 조금 멀리 이렇게 한 30km 정도 출퇴근하겠다. 근데 내가 그 차도 많이 없고 안정적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가 낫고 속도는 52km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빼입시오. 한 10, 48V는 48V 플러스 마이너스 10V 보시면 되거든요. 10km 정도 보시면 속도가 나옵니다. 재집니다. 자, 봅시다. 그 정도를 해서 앞쪽에는 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러나 힘이 조금 떨어지겠죠. 뒤쪽에는 바퀴 모터가 들어있고요. 10인치라서 112cm가 나옵니다. 있고 얘는 3000 제가 봤을 때 3000, 5000, 4000, 5000 정도 나왔다가 32A짜리 하면 4082A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10인치인데 똑같은 거네요. 쇼바가 아까 그 스프링 쇼바보다 조금 쇼바를 강화시켰고요. 라이트도 강화시켰고 뒤쪽에 쇼바도 그냥 일반 스프링 쇼바고요. 컨트롤러를 뒤쪽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공을 세우는 기본 바디에다가 공을 세워놨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부서지지 말라고 여기다 보강대를 하나 더 잡아놨어요. 여기까지 틀어지지 말라고. 배터리를 더럽게 많이 넣어가지고 단점입니다. 졸라 무겁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작다. 105cm다. 조금마다. 조금마다. 너무 조금마다. 조금마다. 일단 짧다. 좋고 컨트롤러 뒤에 가 있고 출퇴근할 때 짧게 쓰면 좋은데 들지를 못해요. 이거 차에다 넣기는 넣는데 차에 넣을 때 허리 부러집니다. 한 40kg라서. 일단 승용차에 다 들어가고요. 승용차에 들어가도 조금 많이 부피를 차지합니다. 여기 함이 위에가 이 전고가 35cm라 좀 많이 커요. 많이 먹어요. 그러나 일반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200 뜨고요. 보시게 되면 최고 많이 들어 6280이야. 이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없이는 2880위안 정도 들어갑니다. 배터리 없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많이 필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32A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5180위안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살짝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1m라는 장점, 작다는 장점 이런 게 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봤고 얘는 그리고 얘는 앞쪽에 모터가 없어요. 그래서 등판력은 그렇게 뭐 이렇게 치고 있는데 등판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삐리하게 말랐는 애들 있죠. 80kg 밑에 애들 이렇게 뼈다구만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팔 사이즈 인치가 딱 갖고 봐도 얘가 한 80kg 이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모터 한 개짜리는 날고 부셔도 언덕이는 언덕을 쉽게 못 칩니다. 그리고 그냥 평지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80km 이하다 내가 그러면 육교나 생활 언덕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저거
7발 저가 할리 브레이크 들어있지만 그래도 일반 뭐 자전거 브레이크나 일반 킥보드 브레이크보다 훨씬 셉니다. 훨씬 셉니다. 한 3배 셉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 좀 안 좋아졌지. 근데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이렇게 있고요. 출퇴근용으로 가볍게 타기에는 작고 아담하고 현관 앞에 놔둬도 작고 공간 많이 안 차지하고 차에 넣을 때 급할 때는 또 좌 때려 넣을 수도 있고 배터리 좀 막 내가 넣고 싶을 때로 막 좌 많이 때려 넣고 싶을 때 넣고 뭐 이거 뒤쪽 바퀴도 내가 앞쪽 바퀴도 내가 튜닝하고 싶으면 10인치 말고 8인치로 내려버리고 배터리 다 좌 빼쁘고 배터리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고 컨트롤러 올려가지고 출력 좋게 해가지고 와꾸 잡아가지고 타도 되는데 여기다 조금 무겁더라고요. 40kg 모두 앞에 박혀 있는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배터리를 미친 듯이 넣어놨어. 배터리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배터리 뭐 140kg 주행 가능하게 넣어놨으니까 배터리가 반인 그런 킥보드더라고. 뭐 배터리 걱정은 없겠죠. 어디 가도 그 배터리로 뭐 저기 애초기를 돌린다 48V니까 애초기를 돌린다 하더라도 이 48V하고 애초기를 돌리잖아요. 하루 종일 돌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얘 봤죠? 얘 봤죠? 그다음 얘 한번 볼까요? 얘는 뭐냐? 얘 같은 경우 깜빡이 있네요. 깜빡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뒤에 차하고 앵길 때 깜빡이 좀 넣어주면 그래서 차가 좀 덜 하거든요. 쇼바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완전 구신구신하게 내려가지는 않지만 작동은 합니다. 쇼바 없는 거는 죽습니다. 쇼바 없는 거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내가 허리 어깨 다 털립니다. 구신구신하게 들어가는데 좀 몸무게 보십시오. 자, 야. 아까 제 탈 때는 쇼바 실을 때 쇼바가 몸무게 120kg으로 세팅돼 있거든요. 어? 얘는 허리 사이즈가 강호동이야, 강호동. 얘가 실어야지 내려간다 이 정도 텐션이 나온다. 120kg 정도. 킥보드가 120kg 정도 세팅하는 이유가 몸무게 120kg인 사람이 타도 안 부러져야 되니까 120kg 세팅해요, 쇼바나. 그러면 일반 80kg, 70kg인 사람이 타서 실어봤자 안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쇼맨십 때리려 그러면 쇼바에서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때리려 그러면 탈 때는 이런 삐리한 애들 말랐는 말라깽이들 넣어가지고 언덕 좌사이로 올리고 모두 한 개인 것들의 특성들은 이래요. 언덕을 퍼포먼스 보여줄 때 말라깽이들이나 모두 얘는 두 개 달았는 거잖아. 또 섞어보잖아 영상을 싹 섞어갖고 딱 넣고 이거 멋지다 퍼포먼스다.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근데 이런 거 사봐요.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기준에서 밑에 떨어지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얘들보다 그냥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너무 좋은 거 살 필요도 없어. 적당한 밸런스를 잡아서 깜빡이 있으면 좋고 근데 이거는 안 부러지는 선으로 가야 되는데 쿠션 시로입니다. 잘 내려갑니다. 일반 기본 쇼바입니다. 얘도 부러질 수는 있지만 기본 쇼바로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몸무게 120kg인 애들 뒤에지도 떼어놓고 실어는 거야 그냥 실어가지고 자얘 정도 탔어요. 엉덩이 봐요 이거 늘어지죠 엉덩이. 허리 사이즈 봐요. 아까 말라깽이가 틀리죠. 이런 애들이 타야지 이 정도 쿠션 발이 감이 나오고 일반인들이 탔을 때는 아까 그 말라깽이가 타서 올리면 실으면 아예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쇼바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보정이나 텐션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쇼바 하나 30만 원짜리를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 정도 쇼바 앞뒤로 30만 원짜리 60만 원 때려 넣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돈 많으면 좋은 거 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쇼바를 튜닝할 수도 있지만 앞 쇼바는 튜닝이 잘 안 돼요. 뒤쪽에 스프링 쇼바를 조금 튜닝하면 그래도 승차감은 조금 올라갑니다. 뭐 스프링 빼고 좀 얇은 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그 일들이 버거웠기 때문에 이 정도 앞뒤 쇼바 없는 거 타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이 정도 쇼바만 있다 하더라도 한국이다 보시면 되고요. 얘는 10인치고 얘도 배터리를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앞쪽에 모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쌉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두 개를 넣어서 장점이고 48V에 1200W짜리 속도는 48km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1200W 모달아서 몸무게 한 80kg 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6개 정도는 올라간다. 몸무게 80kg 이상인 사람들은 6개 못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돈을 조금 갖다 더 넣자 하면 배터리 조금 더 넣어줄게. 배터리 한 55kg 정도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터리 없이 들어가고 모다 이제 두 개다. 모다 두 개 돼야 언덕은 좀 탑니다. 근데 무겁습니다. 뭐 3층, 2층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내가 그 대신 얘 같은 경우에는 5280이 아니고
48에서 2400와트 정도. 2400와트 정도. 그다음 70km 주행 가능하다는데 제가 봤을 때 한 60km 정도, 11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는데 60km 정도 다 날아갈 것 같고요. 속도는 48에서 2,400W인데 모터가 두 개라서 한 70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50에서 50 플러스 한 2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8 플러스 2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 정도 가까이 나올 것 같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10인치인데 앞에다가 이제 똑같아요. 아까 거기다가 풀업을 다 넣어놓은 거야. 내가 11인치도 아니고 10인치에다가 앞쪽에 이제 쇠판뜨기 말아가지고 조금 덜 추리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렉삼점 밟아 넣어서 조금 더 힐링하게 해줄게. 덜 추리하게 해줄게. 본때 좀 깔아서 넣어줄게. 후달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일단 넌 기본 바디야 라고 해서 들어와서 48V 2400W잖아요. 뭐 일단 6교 정도, 80km 이하인 사람 6교 시원하게 올라가고요. 48km라서 배터리 같은 경우 리필할 때 장점이 됩니다. 70km에서 48V에 32A라서 110km 간다고 구라쳐놨는데 한 50km 정도에서 60km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후끈하게 탈 수 있습니다. 5880원이고요. 이런 잡발이 액세서리 주는 거는 다 쓰레기니까 치우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떤 거와 내 포맷과 내 라이프 생활에 맞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나쁘게 보면, 좋게 보거나 나쁘게 비교, 이거 라이트 두 개 U7 라이트거든요. 싼데도 이거보다 더 핫발이 박아주는 데가 많고요. 쇼바 일반 아주 얇은 17mm짜리 스패너 들어가는 얇은 10인치 쇼바, 스프링 쇼바, 그냥 빨간 거 있잖아요. 몇 번 쳐보면 부러지는 거, 그런 거 넣어주는 사람 더 많아요. 근데 얘는 강한 거 넣었죠. 좋게 얘기합시다. 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캘리퍼 일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유압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반 이런 넣어줘야 되는데, 나쁜 거는 앞쪽에 브레이크 캘리퍼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 바디가 얇은 것들이 있어요. 발판이 두 발이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프레임이 저가 프레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튜브리스 타이어잖아요. 타이어. 얘는 그냥 막 저가 바리 튜브리스 타이어, 그러니까 평타 발이 들어갔는데, 저가 바리들은 진짜 뭐 고무를 재생 고무, 병원에서 쓰던 플라스틱을 녹여서 쓰는 그런 고무를 잘 때려 넣는 키보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그 다음 윌리바 이거 없는 데가 많아요. 손잡이가 없으면 이거 가공해서 넣으면 돈이거든. 뒤에 유압 브레이크 이렇게 신경 써서 넣어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일반 이런 앞쪽 브레이크나 뒤쪽에 같이 넣어놓고 또 확 밀리게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 놓죠. 싸구려 브레이크는 하나 집어 넣죠. 일반 기본 바디 프레임인데 이 폴딩부의 부품이 형상이 없어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기본 폴딩부가 있어서 부품 따기는 좋습니다. 기본 바디 중에는 기본을 잘 갖췄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가격을 조금 올려받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초고급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 바디에서 기본을 갖추려고 노력은 조금 더 했는 그런 중급발의 킥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게 포장하면 그렇고요. 사이즈도 작고 크고 배터리 많이 넣어주면서 장거리 좀 뛰게 이렇게 가격별로 모두 앞뒤로 두 개 넣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폼을 잡고 이런 킥보드 샵을 운영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뭐 라이트 깜빡이 같은 경우 얘들 보면 뭐 화려한 뭐 꾸미는 거 이런 것까지는 잘 못 해본 애들이지만, 기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수요층에 있는 포지션을 좀 잡고 하려고. 얘는 12V에서 72V까지 사용 가능한 뒤쪽에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 전멸등 껌뻑껌뻑 거리는 전멸등이고요. 얘는 U7 라이트인데 오토바이 쪽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것도 U7 라이트도 여기 안에 LED가 두 개 들어갔나 세 개 들어갔나 네 개 들어갔나 따라 틀리고, 여기 이게 위에 여기 데코레이션 LED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샵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 그러면, 얘들 샵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바디를 썼다. 기본 바디를 썼으나 사람의 수요에 맞게 해서 1m로 짧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쇼바의 앞쇼바나 뒷쇼바의 신경을 기본 바디에 쓰면서 너무 허접한 쇼바를 쓰진 않았는데 기본에서 돈에 맞게 만들어서 이렇게 추구해서 나가려고 하는 샵이고, 렉산이나 이런 부분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보다 출력이나 토크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기본 이상을 하려고 노력한 왁구를 잡은 거라서
기본 중에 조금 더 상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 브레이크 쪽에 더 뒤쪽에 밀리는 것까지 조금 신경을 썼기 때문에 팔아먹고 너 밀려서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 데는 아니고 앞쇼바도 좀 보강을 쳤고 모가지 부러지는 거 이쪽에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좀 가산점 이렇게 들어가고요. 앞뒤 모다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뒤에 뭐 800와트 800와트 모다 이제 쓰레기 2개 넣어놓고 이제 후리치는 경우도 있거든. 천와트 같은 거. 근데 가짜 차나트 이런 거 얘들은 그래도 모다를 어느 정도 앞뒤로 넣어서 듀얼 같은 경우는 듀얼에 맞게 출력에 넣어놓고 싱글 같은 경우 싱글에 출력에 맞게 넣어놨는데 48V 베이스로 해서 깔아놓고 배터리를 많이 높이면서 이제 배터리 컷이 안 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포맷을 잡고 있는 기준이다. 60V 기준으로 봤을 때 얘들 포지션은 듀얼로 언덕을 올라가기에는 충분하다. 뭐 13인치, 14인치 이런 초기암들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는데 얘들은 공장은 그렇게 포션을 운영을 하고 있다. 배터리나 좀 특이하면서 약간 사이징이나 강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기본 바디에서 조금 보강해서 업데이팅해서 조금 더 보강하고 브레이크 이런 쪽에 보강을 해서 출시를 해서 가격을 조금 더 받고 내놓은 데다라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들도 국내에 넘어오면 애들 인건비에다가 쿠팡 수수료 15%에다가 뭐 부가세 10%뭐 그다음에 수수료 카드 할부 수수료 이런 거 들어가면 30% 그냥 뜯기거든요. 그러고 여기 갖고 오는 애들 뭐 마진이나 인건비나 이런 거 유통 비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한 3, 40% 이상은 들어가야 얘들이 국내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뭐 부품으로 다 뜯어서 쓰실 분들 뜯어서 뭐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실험하거나 연구하시거나 자가 수리해가지고 나 중국 거 직구 하나 사가지고 자가 수리하게 뜯어서 쓰겠다 나중에 굴러먹가게 부품을 쫙 뜯어 넣어가지고 내가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 구워 먹고 쓰겠다 그러시는 분들 이건용으로 쓰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두 대씩 주워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품들은 뭔가까지 다 깠으니까 욕하실 분들은 욕하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였습니다.